박진석은 신문을 내려놓고 잠깐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성재가 오늘 부사장 자리 내놓고 나간다더군. 고성희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바로 표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아가씨 때문인 것 같아. 고성희는 속으로 숨을 삼킵니다. 기대와 계산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걱정부터 꺼냅니다. 설마요. 성재가 그렇게 가벼운 애는 아니잖아요. 박진석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래서 더 찜찜해. 집안부터 좀 알아봐.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식탁을 정리하는 고성희의 손길은 차분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해 있습니다. 고성희가 휴대폰을 꺼내 망설임 없이 문자를 보냅니다. 회장님이 원하신 대로 진행하세요. 고성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주 낮게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우진이만 예전처럼 건강해지면 돼. 박성재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빠져주네. 고성희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박진석이 사무실에 들어와 외투를 벗고 자리에 앉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옵니다. 회장님, 이수빈 씨라고. 잠깐 뵙고 싶다고 합니다. 이수빈? 비서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열립니다. 수빈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성재 오빠 여자친구입니다. 박진석은 말없이 수빈을 바라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박진석은 비서를 향해 말합니다. 차 2잔. 잔이 내려오고 박진석이 한 모금 마시며 말합니다. 왜 왔는지는 알겠어. 수빈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입을 뗍니다. 피해서 끝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재는 감정으로 사는 애가 아니야. 그래서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성재 오빠 진정으로 사랑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부모님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석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노력? 목소리는 낮지만 무게가 다릅니다. 성재는 이 회사 후계자야. 취미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수빈이 고개를 들려다 멈춥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수빈 씨 몰라. 박진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사랑으로 버틸 수 있는 무게가 아니거든. 수빈의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눈은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포기는 못합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견뎌봐. 그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수빈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인사만큼은 똑바로 합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이수빈 씨. 수빈의 발이 멈춥니다. 다음엔 박진석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립니다. 성재한테 먼저 오라고 해. 수빈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나옵니다. 박진석은 혼자 남아 창밖을 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진석은 대답 대신 전화기를 듭니다. 고성희 이사장한테 연락해. 해질녘. 고성희가 수빈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 남편 박진석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성희와 수빈은 다시 말없이 마주 섭니다. 수빈이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늦었네.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수빈의 발이 멈춥니다. 고성희가 한 발 다가옵니다. 성재가 오늘 자리 내놓고 나간 거 몰랐다고는 하지 말자. 사랑은 선택이지만 선택이 잘못되면 누군가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야. 고성희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수빈은 손을 꽉 쥔 채 말합니다. 그래도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고성희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도망 안 치면 부딪혀야 돼. 각오는 돼 있고? 수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고성희는 잠시 수빈을 바라보다 처음으로 웃음을 지읍니다. 그래. 그럼 한번 버텨봐. 몸을 돌립니다. 몇 걸음 가다 멈춰서서 덧붙입니다. 근데 있지. 버티는 애들 중에 끝까지 남는 애는 거의 없어. 고성희가 몇 걸음 가다 다시 돌아섭니다. 아 참. 수빈이 고개를 듭니다. 집안 조사 내일쯤 나올 거야. 고성희의 입가에 미소가 스칩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습니다. 괜찮은 거 나왔으면 좋겠네. 수빈과 헤어진 뒤 고성희가 차에 오릅니다. 운전대를 잡은 채 아주 낮게 말합니다. 말로는 안 되네. 이러다 성재가 나한테 딸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겨우 우진이 회복 중이고 후계자 자리도 가까워졌는데. 고성희가 숨을 고릅니다. 그럼
룸미러 속 자신의 눈을 봅니다. 느끼게 해야지. 신호가 바뀝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수빈은 고성이가 떠난 후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집안 조사?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수빈은 뒤늦게 핸드폰을 꺼냅니다. 성재 번호를 누르려다 멈춥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화면만 바라봅니다. 수빈은 그 자리에 뿌리 내린 듯 서 있습니다. 고성이의 차가 사라진 뒤 수빈은 한참을 걷다가 길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잠시 후 성재가 다가와 말없이 옆에 앉습니다. 수빈이 먼저 말합니다. 오빠가 더 힘들었겠다. 성재가 고개를 돌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도, 어머니도. 수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다 반대하잖아. 성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알아. 수빈이 성재를 봅니다. 무섭지 않아? 무섭지. 그래도 네가 혼자 서 있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수빈의 눈이 흔들립니다. 난 잠시 말을 고르다. 지금은 그냥 오빠가 좋아. 성재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곁에 더 가까이 앉습니다. 그때 맞은편 골목의 차량. 불이 꺼진 채 서 있다가 헤드라이트가 짧게 켜졌다 꺼집니다. 수빈의 숨이 멎습니다. 오빠. 성재가 즉시 수빈을 끌어안습니다. 차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차량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집안 불은 켜져 있지만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수빈을 보고 지혁은 말을 꺼내려다 멈춥니다. 오늘도 성재 만났지. 수빈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신발만 벗습니다. 지혁이 고개를 숙인 채 말합니다. 나도 알아. 네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러는 거 아닌 거. 수빈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근데 지혁이 숨을 고릅니다. 성재는 내 친구이고 넌 내 동생이잖아.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어느 쪽에서도 누군가는 잃어. 수빈이 말합니다. 그래서 오빠도 힘들지. 지혁은 바로 답하지 못합니다. 한참 뒤 말합니다. 그래도 난 오빠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어. 수빈은 더 듣지 않습니다. 나 오늘 좀 피곤해. 방으로 들어갑니다. 지혁은 붙잡지 않습니다.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습니다. 방문이 닫힙니다. 수빈은 불을 켜지 않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끝에 앉습니다. 오늘 하루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서랍을 열어 작은 사진 하나를 꺼냅니다. 할머니입니다. 수빈은 그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합니다. 할머니. 목이 잠깁니다.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 눈물이 떨어집니다. 다들 나한테 아니라고만 해. 손등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나도 무서운데. 할머니 보고 싶어. 사진 속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고 있습니다. 수빈은 그 웃음을 보며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밤. 그래도 수빈은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말없이 끝까지 지켜봐 주던 사람이 한 명은 남아 있었습니다. 불이 꺼집니다.